여기 한국의 어느 호텔의 1층 조식장에서 조식을 먹고 있는 한 가족이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입을 틀어막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놀랍니다. 도대체 아빠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놀란 것일까요? 다 함께 사연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자면 이름은 엘레나이고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사실 저를 제외한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국을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한국을 아주 싫어하셨는데 이번 한국 여행을 계기로 한국을 좋아하게 됐고 지금까지 아빠 자신이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다면서 반성하고 있어요. 먼저 아빠가 한국을 싫어하게 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사는 곳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타란토 지역이고 이곳에서 저희 아빠는 작은 카페 하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희 마을에 아시아인들이 많이 여행을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아빠에게 시련이 닥치십니다. 웬 아시아인들이 아빠가 운영하시는 가게에 와서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무례한지 완전히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진상인지 바닥에 막 침을 뱉는 건 기본이었고 가게 벽에다가 자신들의 언어로 막 낙서를 하면서 자신들이 이곳에 다녀간 사실을 기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는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가가 낙서하면 안 된다고 온몸으로 제지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 있죠? 그리고 그들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카페에 들어와서는 마치 자신들이 가게 주인이기라도 한 듯 큰 목소리로 대화를 하면서 민폐를 끼쳤습니다. 저는 아빠의 눈치를 살폈는데 아빠는 그래도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진상짓은 그날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찾아와 계속해서 진상을 부렸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더라고요. 아빠는 며칠 꾹 참으셨는데 하루는 뭔가 결단을 내리신 건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서 이탈리아와 마을 여행은 충분히 재밌게 즐기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은 이탈리아어를 전공했는지 꽤 능숙하게 자신들을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서 한국 문화 동호회를 직접 개설하여 활동하는 한국 문화 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전혀 한국어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의심을 하기보다는 한국의 어느 지역의 사투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계속 찜찜한 게 제가 아는 한국인들은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저렇게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 점잖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전혀 남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주 어이없는 진상들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아빠께서는 이제 말문도 텄겠다 다가가 가게에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조금 조용해 줄 것을 번역앱을 활용하여 한국어 번역을 해서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아빠의 부탁을 본체만 채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언어로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의심이 계속 들어서 그들의 언어를 번역 앱을 활용해서 번역해 봤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한국의 어느 지역의 사투리가 아니라 중국어였어요. 그때 내가 좋아하는 한국과 한국인들이 아니라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아빠에게 이 말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것과 이런 진상짓을 계속 보고 있으니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여서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중국인 진상들 때문에 가게에 있던 손님들은 다들 그들에게 눈치를 계속 줬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며칠을 그런 진상들이 카페에 죽치고 앉아 있으니 우리 마을 손님들을 비롯해 다른 여행객들이 저희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시다가 그들을 보고는 이내 주문하지 않고 돌아가는 손님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며칠을 그렇게 지켜보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되는 대로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다퉜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들은 워낙 단련된 진상이기도 했는데 거기다 언어까지 통하지 않았고 또 여러 명이다 보니까 절대 안 나간다며 버티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왜 나가야 하는지 엄연히 돈을 낸 손님이고 손님은 왕인 거 모르냐. 손님에게 이따위로 대우하는 걸 보니까 역시 이탈리아 매부리코 녀석들 예의가 없다면서 역정을 내는 거 있죠? 그걸 실시간으로 저는 번역기를 통해서 봤고 잘 참고 있던 저마저 화가 나더라니까요. 그 일은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나서야 겨우 일단락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는 길에도 화가 덜 풀리셨는지 저에게 막 하소연을 하셨는데 저 비실비실한 한국인들 진심으로 꼴불견이다. 그냥 확 한 대 쥐어박아 버리고 싶다. 한 대 맞으면 꼼짝도 못할 것 같은데 어휴 때릴 수도 없고 라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아빠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알 것 같았고 저 또한 아빠의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때의 일이 떠오르면서 저도 같이 가서 그 무리들을 한 대 쥐어박아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중국인들과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럴 순 없었죠.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그 유명한 전염병이 발병해서 여행은 통제되고 이제 저희 가게에는 그런 몰상식한 중국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동네에서 조용하게 다시 일상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여러 매체의 한국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 아빠는 초반에는 그때 그 아시아인들이 나오는 건 도대체 왜 보냐고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 다시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방구석에 앉아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는 것도 모자라 케이팝까지 따라 부르고 심지어는 제가 동호회 친구들이랑 케이팝 춤 연습도 자주 하곤 했는데 그 모습에 아빠는 늘 제가 돌아오면 심드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도대체 한국이 뭐가 그렇게 좋냐면서 저한테 종종 짜증을 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즘 왜 이렇게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냐면서 가면을 쓴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도대체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말도 안 듣고 예의도 없고 제멋대로인 한국인들. 정말 저가면 쓴 모습. 너무 꼴보기 싫다고 말하기도 하셨죠. 저는 그런 아빠에게 매번 그때 온 진상 손님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다고 중국인들이 한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했지만 아빠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을 한번 꼭 같이 가자고 한국에 가서 진짜 한국인들의 성격은 어떤지 확인해 보자면서 만약 내 말이 맞으면 제가 한국 문화 동호회 하는 거 절대 반대 마시라고 반대로 내 말이 틀린다면 난 그때부터 영화, 드라마, 케이팝 그 어떤 것도 보고 듣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 말에 아빠는 꺼림칙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마지못해 승낙했고 저희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나 한국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셨는데요. 저도 한국은 처음이라 사진으로만 보던 인천공항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는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시내로 나갔을 때도 호텔, 카페, 음식점 할 것 없이 가본 모든 곳의 한국인들이 하나같이 너무 친절하더군요. 저희 아빠는 그런 한국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분명히 그때 한국인들 비실비실하고 자꾸 왜소하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의 골격은 유럽인들 그 이상이라는 점에 엄청나게 놀라셨어요. 한국 성인들은 운동을 많이 하나 보다라고 짧게 생각을 했지만 오전에 호텔 조식을 먹다가 창밖을 보고는 아빠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면서 손가락으로 어느 한 곳을 가리키는데 그곳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지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아직 한창 클 나이인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키가 저희 아빠만큼 커 보였고 체격도 다부져 보이더군요. 여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365일 다이어트라도 하는지 하나같이 몸매가 아주 예뻐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아빠는 완전히 넋을 잃었고 그런 아빠를 본 엄마는 침 좀 닦으라며 그러다 잡혀간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식사를 하고 나갈 채비를 하는 동안에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자신이 지금까지 봐왔던 아시아인들은 대부분 키가 작고 빼빼말라 왜소해 보였는데 한국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도대체 뭘 먹고 자랐길래 저렇게 키가 크고 몸이 다부진 거냐고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충격받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얼마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역으로 갔는데 그때 저희가 개찰구를 통과하려는데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저희는 달려서 지하철을 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서 지하철을 타러 가다가 어떤 남자와 저희 아빠가 어깨를 부딪히면서 아빠가 살짝 휘청이셨어요. 저희 아빠는 키가 184cm에다가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하셔서 몸이 꽤나 다부지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휘청거리셨어요. 그때 어깨를 부딪힌 한국 남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면서 그냥 가더군요. 서로 부딪혔는데 사과를 하길래 어떤 사람인가 싶어 쳐다봤는데 교복을 입은 학생인 거 있죠? 이때 아빠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180은 거뜬히 넘어 보였고 게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부딪혔는데 저희 아빠가 휘청거릴 정도로 힘이 셌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다 큰 어른인 내가 저런 어린 학생이랑 부딪혔는데 휘청할 수가 있냐고 하시면서 몸이 꽤 다부진 느낌이었다고 하시면서도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하셨어요. 그러나 뒤이어 한 번 더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아빠에게 화를 가라앉히시라고 아까 저 학생이 사과했다고 전해드렸더니 아빠는 저보고 한국인들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저보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아빠에게 진심이라며 저 학생이 부딪히자마자 사과를 했다고 재차 말했지만 아빠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확신하셨어요. 어깨가 부딪히는 바람에 지하철을 놓칠 뻔했지만 저희는 겨우 지하철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긴 지하철 의자 중에 맨 끝 자리는 이상하게 그 누구도 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보니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곧바로 아빠에게 이걸 보라면서 한국인들은 이런 자리까지 만들면서 서로서로 배려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아빠는 의아해 하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호텔에서 명동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저희는 금세 명동에 도착했는데 그때 한쪽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그때 저희 가게에 왔던 중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때다 싶어 이거 보라며 여기 이렇게 한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지 않냐면서 저에게 내가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 잘 들어보라고 이건 한국어가 아니라 분명히 중국어라면서 저기 있는 한국인들과 비교해보라고 했고 근처에 있는 한국인 무리와 중국인들의 언어가 확연히 다르고 목청 높여 말하는 중국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들릴 수 있도록 조용히 대화하고 있고 또 근처 카페에 갔을 때도 한국인들은 조용히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빠는 아차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한국인과 중국인이 다르다는 걸 완전히 깨달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본 친절했던 한국인들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이 지금껏 잘못 알고 있었다며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면서 반성하셨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에 속해 있다고 오해한 저와 저의 아빠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